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틀린 것 같고 왔는데, 우리 친절한 검색기에서 매달 정보 보면 막 ETF라고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ETF가 뭔지 상당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우리 친절한 검색기 보면 종목명 나오고 요 매달 19개네요. 매달을 딱 누르면 ETF 금, 은동, 테마금, 매출 증감, 순이익. 앞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배울 게 이 ETF 매출 증감, 순이익 요거 배울 거예요. 계속 배울 건데 이거를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와 같게 떠요. 보시면 뭐 종목 비중, 뭐 타이거, LG그룹 플러스 펜더멘탈 뭐 이렇게 막 써 있고, 은은 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막 이상하게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종목 비중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은 동이라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종목 비중이 높으면 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시가총액이 큰 거죠. 좀 비중이 큰 거. 그 ETF 내에서 비중이 큰 거는 차례대로 금, 중간치는 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석도 있어요. 석은 되게 비중이 낮겠죠. 0. 몇 프로 정도 되는 그런 ETF 내의 비중.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ETF 내의 비중이 뭔가 의아하실 건데 뒤에서 얘기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테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ETF가 아니에요. 여기 개발, 친절한 검색기 자체 내에서 테마가 그린카, 하이브리드카, 전기차고 합성수치, 합성고무 해서 여기서 금을 매긴 거예요. 금이라는 건 좋은 건데 이거는 ETF가 아니라 이 자체 프로그램에서 개발자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TF, 이 코덱스에 비중이 있고 막 뭐 타이거에 KB스타 막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ETF 마스터하기인데 3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ETF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니까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다. 근데 인덱스 펀드래요. 그래서 ETF가 요 사이에 딱 찍혀 있잖아요. 네. 펀드는 해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요. 오, 펀드 나쁘지 않은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펀드는 제 생각에는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내가 일정 수수료나 보수를 주고 네가 알아서 운영해. 내가 직접 투자할 능력 안 되고 바쁘니 네가 해. 대신 수수료 보수를 좀 줄게. 이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하고 직접 투자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조금 더 내는 거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주식이라는 거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를 내가 직접 투자할래 요 사이로 개발된 게 ETF예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운영할 때 한 종목 운영하지 않잖아요. 개인처럼 한 종목 사면 안 되잖아요. 돈을 많이 뭐 1,000억, 2,000억 모아갖고 하는데, 우리 개처럼, 우리 뭐 여행계처럼 개주예요. 돈을 다 모아서 자기가 운영을 잘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1,000억 갖고 삼성전자 한를 사면 안 되겠죠.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종목 묶음을 살 거예요. 묶음을 살 텐데 그게 펀드인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고 수수료가 비싸.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없을까 싸게? 그래서 요 중간 ETF예요. 그래서 ETF는 미국에서 태생된 게 아마 1992년생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안 돼요. 2002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좀 짧아요. 예, 짧은데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ETF는 중수익, 나중에 이제 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약간 중수익 정도. 나 대박이야 이거보다는 안정수익과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ETF 마이너스인데. 아, 그래요? 네. 어떤 거를 하셨길래 또 ETF라는 게 우리 코스피 아시죠? 거래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특정 지수하고 업종 또는 아니면 금을 내가 사고 싶을 때 금방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 그리고 우리 올해 많이 올랐던 석유 이런 것들을 특정 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 그냥 수익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동을 시킨 거를
만든 것을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것이 ETF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과 주식의 장점을 섞어버려서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만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이 온다면 ETF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장 말고 우리가 상승장이 오면 뭐 1년, 2년이고 오잖아요. 그럴 때 시장도 예측하랴 개별 종목 분석도 분석하랴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왜 안 오르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그러면 ETF는 시장이면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고 업종이면 업종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니까 시장에 소외되지는 않아요. 그걸 샀을 때. 그래서 박탈감에 빠지기 싫다. 100% 사지는 않아요. 일부를 사두면 좋다. 그리고 펀드에 들자니 이 보수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걸 좀 절약하고 싶다. 요 중간 요런 고민에 온다 그러면 ETF를 하면 돼요. ETF라는 게 이런 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뭐 코덱스 막 써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KB스타? KB스타 국민은행? KB스타 국민은행? 타이거가 미래 대충 아시네. 그래도 이 앞에 운용사, 우리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거, 이 코덱스, 타이거, 뭐 코세프 이런 것들은 앞에 따라하는 영어는 이제 브랜드예요. 자산운용사 어디서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우리 그 뭐 아파트, 뭐 자이, 레미안 뭐 이런 거 있고 차, 뭐 벤츠 뭐 있잖아요. 뭐 BMW, 제네시스 이런 앞에 붙는 제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영하는 사. 그래서 뭐 교보학사는 파워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뒤에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어요. 코덱스 뭐 200, 써 있는 거. 이거는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코덱스 200 하면 우리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수익률을 추종하게끔 이렇게 묶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지수 중에서 150, 코스닥 150 지수의 변동률을 쫓아가도록 이렇게 묶음을 만든 거. 그다음에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저희 검색기랑은 약간 관련이 없는 거라서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랐을 때 2% 오르는 거 레버리지니까 2배 오르는 거. 인버스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역으로 수익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거라서 많이 하시는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요거는 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운용사 이름이고 그다음에 뒤에 요 명칭들은 땡땡땡 명칭들은 상품명이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코덱스 반도체가 뭘까요? 코덱스는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를 따라가는 반도체를 따라가요? 아니면 반도체 업종? 업종을 따라가는 거, 그 묶음. 잘 아시네요.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운용사가 삼성자산운용, 그 다음에 보수가 있어요. ETF에는 보수가 있어요. 0.45%. 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분류는 국내 주식형, 그리고 섹터라는 건 업종이다. 그렇게 돼서 보시면 구성 종목이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리더고 뭐 이게 탑 10이거든요. 41개 종목으로 이제 묶음을 했어요. 그래갖고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는 만큼 비슷하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쭈루루루 나와 있어. 탑 10 나와 있고 비중 아까 말했던 비중.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크다 보니까 가장 크다 보니까 19.15.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순서대로 이렇게 그 반도체의 핵심 기업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이 돼서 반도체 업종 수익을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업종이. 그러면 종목을 사셔도 되는데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업종만 쫓아가도 돼요. ETF를 사서 그냥 수익을 그대로 쫓아가도 되는데 여기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분배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배당. ETF는 이 묶음에 대한 배당을 보통 1년에 4번 정도 줘요. 계좌로 입금을 해줘요. 배당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회에 많이 줘요. 그래갖고 자기 계좌에 배당이 들어와요. 이거 그냥 살짝 아시면 되고 뒤에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상승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종목 어떤 거는 요긴해서 어떤 거는 많이 오르고 어떤 거는 적게 오르고 안 오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살짝 오르고. 그런데 이거를 아예 묶어서 난 중수익을 원하겠다. 가운데 수익을 원하겠다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시장 전체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고 상승장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상승장으로 갔을 때는 업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주도 업종이
시장이 2% 올랐을 때 10% 오르면서 주도 올라면서 막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전략을 많이 하냐면 시장이 상승으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업종을 잘 유심히 봐요. 그래서 업종이 잘 나가는 업종을 잡아야 돼요. 최근에 증시가 안 좋을 때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은 지수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거는 신고가를 계속 형성하고 있어요. 역으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도 업종을 알고 그 안에 기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요즘 스타일 전략이 맞아요. 상승장일 때는. 그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ETF, 그 다음에 대표 지수를 산다라는 건 아까 200, 150, 그리고 KRS 30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거래소 지수 그대로 수익률 추정하는 거, 요 코스닥 지수 금방으로 가는 거, 이거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우량 종목 300개로 한 거. 이거는 뭐 지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해서 가는 거. 우량 종목 300 종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지수, 그다음에 업종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보시죠. 대표 지수를 산다. 코덱스만 갖고 왔는데 삼성자산운용 아직테고 보수가 0.15 그리고 대표 지수라고 나와 있고 국내 주식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가 비중이 제일 높을 테고 우리 아까 비중이 높은 게 ETF 금운동 여러 분야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SK, 이것도 막 바뀌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비중으로 한다.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내가 욕심으로 나는 거래소 수익을 쫓아갈래? 그러면 수백 개 종목을 다 사야 되잖아요. 비중대로. 그래야 쫓아가잖아요. 그럼 언제 동시에 샀다가 동시에 빼요. 그러니까 이런 착안을 한 것 같아요. 난 지수만, 수익률만 얻어도 좋아. 라는 거. 그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현재가 창인데 코덱스 200이 31,600원, 어떤 거는 뭐 5,400원, 뭐 어떤 거는 12,000원 이렇게 우리 주식하는 것처럼 그대로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보시면 요거 호가를 보시면 5원 단위로 있어요. ETF는 5원 단위예요, 다. 호가 단위가 5원 단위다. 그러니까 우리 매매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격별로 호가 단위가 틀려요. 뭐 50원인 게 있고 5원인 게 있고 100원인 게 있고 200원인 뭐 500원인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ETF 무조건 호가 단위가 5고 그래서 시장 전체 움직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아까는 내가 이 업종이 너무 좋은 것 같을 때 업종 자체를 사는 거를 원한다. 그런 투자자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다 묶음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거를 갖고 와봤는데 과거에 코스피 200이 13.76 올랐어요. 근데 코덱스 200은 좀 오차 범위가 있어요. 이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가는데 거기에 딱 맞게 따라가진 않아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 코덱스 200을 갖고 있으면 15.78% 그리고 코스프 200이었으면 16.25%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죠. 그래서 나는 지수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을 나는 종목을 하되 지수는 하나 따라가고 싶어 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100%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일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만 하나는 나 따라갈래. 지수가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좀 길게 단타 치는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한다. 이거 1년치고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ETF의 매력이에요. 묶음으로 사다 보니까. 묶음 안에서 만약에 거래소 종목에서 내가 샀는데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린 20% 올랐는데 내 종목은 마이너스 5% 뭐 이런 거 많아요. 마이너스 10% 아니면 0% 1%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ETF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하고 우리 직접 투자 비교하면 투자 리스크는 지수 ETF는 시장만 내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 사면 돼요. 그거 하나지만 직접 투자는 개별 종목이 틀려요. 편차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틀리는 위험이 있고요. 증권거래소는 아시나요? 팔 때 우리 내요. 계산돼서 나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세금이 없고요. 우리 직접 투자는 매도 시에 지금 0.23% 세금 나가요. 원래 자기가 봤던 그거보다 계산된 게 약간 작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이 0.23인데 이거 지금 법이 막 바뀌고 있어갖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어떤 매매체액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점점 내려가는 추세이고 이건 바뀐다. 현재로서는 0.23%를 낸다. 이건 없다.
그 배당은 아까 살짝 말했던 분배금이라는 게 배당이라고 했죠. 1년에 4번 이런 것처럼 배당은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배당 받잖아요. 배당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분 좋죠. 네. 그렇고 세금은 배당을 받을 때 세금 떼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건 몰랐어요. 배당 소득세 15.4. 우리 그 은행에 그 적금이나 예금하면 세금 떼요. 15.4% 떼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거는 세금을 둘 다 내고 그다음에 보수 비용이 있는데 한 0.5% 전후예요. 이 묶음을 갖고 있는 보수가 있고 직접 투자는 없고. 그러니까 거래세는 여기는 내고 여기는 보수가 약간 있고 뭐 그 차이. 그다음에 이거는 묶음 투자, 이건 개별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묶음과 개별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잘 믹스를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 저는 ETF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사람들은 싫어해요. 좀 짧게 빨리 벌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되게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TF예요. 그래서 이제 연보수, 지금 여기 보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0.6에서 0.93, 아까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금은 뭐 상품,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높고, 그다음에 국내 지수, 아까 뭐 코덱스 200 뭐 지수 나오는 거, 업종 나오는 거, 아까 말했던 뭐 메타, 뭐 이런 스타일, 테마들은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채권 ETF 가장 낮은 이런 보수가 있다.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표 지수 ETF, 그러니까 업종 말고 대표 지수 ETF를 샀을 때를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전체 움직임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이 지닌 고유 위험까지 부담해야 되지만 지수 추종 ETF는 주식시장 전체 위험만 따지면 된다는 점이 좋아요. 그리고 시장 전망만 하면 돼요. 시장 전망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ETF를 사두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를 추적해서 근사한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는 있지만 이게 단점이죠. 개별 종목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깨지는 거는 좀 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이는 역으로 시장 상승에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중수익이에요. 우리가 거래소나 코스닥이 뭐 10%, 20% 팍 오르지는 않잖아요. 올라봤자 1%, 2%, 4%? 근데 그게 어차피 이거는 단기로 치는 게 아니니까 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꼭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ETF가 대충 뭔지 알겠죠? 펀드의 약간 약점을 역이용하고 그 다음에 집적 투자의 장점을 묶어서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지수나 업종이나 이런 묶음을 수익을 추중해서 가는 그런 거를 직접 사고 파는 것이다.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느끼면 대표 지수 ETF를 한 번 정도는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하나 딱 잡고 있는 게 좋다. 이 정도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업종, 뭐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테마, 뭐 금은 뭐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더니 다행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